그런데 제가 잘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습니다. 라면 아주 맛있는데도 잘 안 먹고 칼국수.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김호철 교수입니다. 또 그리고 현재 천연물 연구개발 기업 뉴메드 대표이사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본초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본자가 원래 그 문자로 하면은 나무, 나무입니다. 그리고 초는 풀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현재 약으로 사용하는 게 약 한 10,000종 정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대개 한 400에서 500종 정도가 상용 한약재, 그리고 한의원에서 한 200개 정도 쓰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약 3분의 1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과 음식의 경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비싼 약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향이라든지 웅담이라든지 동충하초, 이런 것은 1kg에 1억씩 갑니다. 반드시 비싼 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흔한 도라지라든지 계피라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은 것이다. 비싼 것은 흔하지 않고 귀해서 비싼 거지 효과가 좋아서 비싼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 또 의식동원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아,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한번 어느 기업에서도 의뢰가 와서 제가 그 어디에 있나 그걸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황제내경이나 신동본초경, 또 동의보감, 본초강 이런 데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식동원이라는 문자보다도 예전부터 사람들이 음식과 약이 근원이 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통찰에서 생긴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전 사람들은 음식과 약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은 것들은 이제 음식으로 했고, 또 특별한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약으로 구별을 했고, 이렇게 해서 약식동원, 약과 음식의 구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약식 동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약과 음식의 기원이 같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이 약만큼 효과가 좋아,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뜻으로 보통 이제 약식 동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음식이 정말 약보다 더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직접적이죠. 그리고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죠. 먹는 양으로 봐서도 약은 특별한 경우에 먹지만 음식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일단 누적되고 양이 많고 하니까 음식이 약처럼 효과가 좋다 해서 약식동원. 말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동양에서는요 약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은 우리 몸에 좋죠.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먹으면 그냥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예전에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이롭고,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약의 원래 양리학적 정의는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바꾸어주는 물질을 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으면 아스피린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아스피린은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요, 프로스타그란딘이란 염증이 있을 때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물질들을 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열도 없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그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점액을 또 덜 분비하게 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먹으면 속쓰림도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의 기능입니다. 결론적으로 약식 동원, 음식은 약만큼, 또 약보다 오히려 더 건강에 이롭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이 약보다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양과 누적에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약은 천연물이든 또는 화합물이든 아주 작은 양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어서 우리 몸에 그렇게 누적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기보다 그때그때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매일매일 누적되는 그 영향력, 그 힘은 어떤 약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곧
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의 중요성을 그 약식 동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암에 걸렸을 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천연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초를 전공하니까 암에 좋은 약재를 이제 소개해 달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이제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황버섯이 좋아요. 또 다른 뭐 약재를 대면서 또 약재 뭐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약재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좋다고, 암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여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약재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원 오브 댐, 그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게 되면 직접 암세포를 공격해 가지고 암을 없애거나 하는 천연물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암에 좋다고 하는 천연물들은 우리가 그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운 또는 면역 조절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높게 해주는 그런 기전들이 대부분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을 드시는 거고요. 그 음식과 함께 이렇게 적절히 드시면은 암을 진행을 억제하는데 또는 예방하는데 또는 치료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 저는 이제 평상시에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음식 중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게 어디 있어? 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가 콜레스테롤이 뭐 많은 것, 지방이 많은 것 안 좋다 하지만 그거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습니다. 라면 아주 맛있는데도 잘 안 먹고, 칼국수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사용된 밀가루, 예를 들어서 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정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제된 것이 왜 해로운가 하면은요, 그 정제된 것은 부드러운 음식이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높입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분식 같은 것은 국물에 양념, 당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양념, 당분 이런 것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세 번째, 그것도 중요한데요. 단백질이 당연히 이제 단백질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 단백질이 없어서 또 제가 잘 안 먹고, 또 하나는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산물들이 없습니다. 대장에서 그 장내 미생물이 소화해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그 단쇄 지방산이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먹지 않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뭐 질문을 하셔도 좋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많이 강조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은 본초를 하면서 예전 사람들이 먹던 밀가루, 예전에도 그 국수의 그 역사는 한 4,000년이 넘습니다. 먹던 걸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먹는 국수나 또 라면은 그 역사가 100년 조금 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예전에는 다 통곡물로 먹었습니다. 그것을 찧어서 먹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섬유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제해서 갈았기 때문에 불과 100여 년뿐이 안 된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증조 할머니가 모르는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예전에는 안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 식이섬유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요. 식이섬유라는 개념이 원래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영양학계에서는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식이섬유를 어떻게 소화를 못 시키게 했냐, 별로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 영국의 이름이 트로멜과 버킷이라는 두 의사가 아프리카에 진료를 20년을 했습니다. 그 우간다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질환에 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대장암이나 개실염, 치질, 변비, 그리고 충수돌기염, 그리고 뭐 담석증, 담남령, 그리고 비만, 당뇨 이런 거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제 보니까 또 뭘 발견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대변을 500g 정도를 보는데 영국 사람들은 100g 정도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변이 많구나. 그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1975년에 두 사람이 그 책을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정제 탄수화물, 정제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이 인류를 병들게 한다. 이런 책을 썼고 그 뒤에 이때만 해도 식이섬유는 단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연구되면서 불과 10여 년 전부터는 그 단쇄지방산,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우리 몸에 좋은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서 우리 몸 곳곳에 보내준다는 이런 것들이 연구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탄산음료도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액체 상태의 당분 이런 게 이제 포만감은 적지만은 혈당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라면이나 칼국수 이런 거 좋아합니다. 먹을 때에는 주로 건더기를 주로 먹고 또 밀가루는 많이 남기고 그리고 국물도 거의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음식은 다 좋은 것이죠. 단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의학의 사상적인 바탕이 되는 책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황제가 기백이라는 그 궁중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황제가 살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5천 년 전이고 그 당시에 황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아서 100살이 되어서도 청년으로 그대로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왜 50만 돼도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또 할머니가 돼서 늙어 죽느냐. 그때의 기운과 지금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는 천지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고 뭐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5가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5가지는 뭐 법어음양, 화어술수 이렇게 쭉 5가지를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천기를 잘 따르지 자연을 따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잘 못 이루고 그중에 하나가 음식 유절,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기백이 사람들이 자기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또 지나치게 많이 먹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습관은 지금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초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음식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많이 먹으면서 적정량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빵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미세 영양소가 다 없어진 것, 껍데기를 벗겨낸 탄수화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또 췌장은 반복적으로 또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당뇨, 비만, 지방간,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것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굶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도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먹게 되면 먹을 게 없어져요. 대장까지 내려오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은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미생물이 다양한 것이 다양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서 우리 장에 있는 장의 점막까지 파먹게 돼 가지고 또 다른 질환, 장벽이 약해지죠. 그래서 또 만성 염증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많게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씹는 음식이 없어졌어요. 씹는 것은 단지 음식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씹는 과정에서 침도 분비되고 또 포만감도 조절하게 되고 혈당도 여기에 반응해서 같이 작용하게 되고 또 소화 효소도 분비되게 되고 뇌 자극까지 이런 것들이 씹는 과정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빨리 먹고 빨리 흡수되고 빨리 배고파지고 이런 음식들 위주로 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실 본초학에서도 비위, 우리 소화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운이 어디서 생기죠?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그 기가 어디에서 생기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 있죠. 음식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땅에서 생깁니다. 그것을 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 되나요? 숨 못 쉬면 죽죠. 숨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걸 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지기와 천기가 합하여져 가지고 우리 몸에 기를 형성합니다. 하루만 굶어 보세요. 땅의 기운이 못 오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지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셨던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포장에 들어가 있는 음식, 그건 사실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 흰 것을 거친 것으로 바꾸어 먹자.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흰쌀밥만 드시지 마시고 잡곡을 거기다가 섞고 보리밥이나 이런 것을 드시고 나물을 한 가지라도 더 드시고 음료수, 탄수화물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또 차로 대신 바꾸어서 드시고 부드러운 음식 드시지 마시고 오래 씹는 음식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